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충남 서부 지역은 지금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죠. 보령댐까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고 도내 저수지는 더 이상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만에 모내기를 2번씩 하는 논이 생기고 또 농작물마다 대흉작입니다. 오늘 저희 열린 토론에서는 벌써 3년째 반복되고 있는 가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근본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완섭 서산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다음에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의 신동훈 국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정관수 교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1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잠깐 화면을 보신 것처럼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죠. 우선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그 중에서도 서산시 상황부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충남도 또 전국적인 상황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시장님, 지금 서산 상황 어떻습니까? 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산이 참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 서산 지역의 이 평균 이 강우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금년에 그동안의 이 누적 강우량을 보면 132mm에 불과합니다. 올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 비교하면 지난해는 그래도 350mm 정도 와서 그 수준 비교한다면 38% 정도. 그리고 이제 평년 그 비교로 해보면 한 42%. 상당히 이렇게 낮은 수치인데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이제 보령댐 저수율이 9%대로 떨어졌잖아요. 예. 거의 9.4% 그 이하로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용수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 때문에 좀 전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모내기를 2번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고 이 저수지가 다 말랐습니다. 제가 현장을 좀 가봤더니 과거에 우리 보았던 저수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 일반 평지처럼 돼가지고 다 쩍쩍 갈라져 있고 저수율도 지금 13.7%에 불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 저수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우리 서산 같은 예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충남만 하더라도 31% 정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평균은 45%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13.7%니까 상당히 심각한 게 이제 그냥 드러나죠. 이러한 그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 이런 것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심각하죠. 서산이 대표적인 예를 지금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충남도 전체로 봐도 지금 아주 상당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뭄 상황, 이렇게 저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011년 한 1800mm, 그때 지금 보면 매우 많이 왔죠. 그 이후에 3년, 4년 동안 한 1100mm, 1000mm.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이 한 1280mm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1400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매년 그 3, 4년 동안 300mm 정도 계속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3, 4년 동안 계속 지속됐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 350mm 정도가 와줘야 되는 건데 그 한 반밖에 안 와서 각종 농업용 저수지라든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댐, 식수 전용 댐 이런 경우 모두 이렇게 저수율이 아주 낮은 상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청에서 보통 3개월 단위로 예보를 하거든요. 예, 예보를 하는데 이 6월 달이 평년보다 적고 장마가 좀 늦게 올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7월 달, 8월 달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80mm 정도 와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비가 빨리 좀 와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상황 보면 올봄 가뭄 같은 경우는 충남 서부 지역 서산, 태안 이쪽에서 시작해서 충남으로 확대되더니 이제는 거의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가뭄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이 서해안 쪽뿐만 아니라
동해안, 남해안까지 이제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적인 가뭄 대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가뭄 상황이라서 그에 맞춘 걱정도 해야 되고 대응책도 나와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볼 때 지금 가뭄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3년씩 계속되면서 학회나 전문가들 그룹에서도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뭄은 일반적으로 그 1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가무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이 충청남도 서부 지역이 가뭄 드는 것은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가뭄 양상을 보게 되면 1970년도 이후로 2014년까지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뭄이 전국적으로는 5년 내지 7년에 한 번 극한 가뭄을 겪습니다. 겪는데 이제 최근까지 2000년도 초반까지 이제 그런 패턴을 유지를 하고 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그 가뭄 패턴이 작게 변하면서, 작게 변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작으면서 매년 오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산 이쪽 충남 서북부 지역도 그와 같은 지역 중에 하나고,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도 이렇게 하나고, 그 부분은 사실 홍수도 가뭄과 똑같이 작은 지역에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수가 오는 패턴하고 비슷하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학자들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형태의 패턴에는 다른 형태의 가뭄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지만 이와 같이 지속적인 가뭄 패턴, 그러니까 3년 이상 이렇게 벌어지는 이러한 가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문학적 가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회 경제적 가뭄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문학적 가뭄이라는 것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물고 나면 저수지나 하천이나 그 댐에 물이 완전히 고갈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거의 그 정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남도의 지금 가뭄 상황을 수문학적 가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수문학적 가뭄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물순환 고리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의 순환의 건전성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순환 고리가 깨지게 되면은 이 올해의 가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깨짐으로써 나타나는 추후의 문제, 길게는 10년 이상 그 영향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게 농업의 어떤 작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문학적 가뭄은 사회 경제적 가뭄으로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파장이 엄청나게 그 말씀이시죠? 파장이 커지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가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형태의 가뭄은 그 해에 어떤 그 대처, 어떤 단기적인 대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지나면서 교수님의 말씀을 더 이제 대처 방안도 처방전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데, 지금 농사철이다 보니까 이 농업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농사 모내기 어렵다, 모내기 못하는 데도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쪽도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제한급수 충남 서부 지역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피해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한번 좀 같이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서산 좀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정말 아주 요즘에 좀 웃을 일이 있어도 또 웃다가도 갑자기 웃음을 멈춰야 되는 또 그런 또 어떤 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농업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은 뭐 더 애가 탈 텐데요. 우리 시민들 모두가 또 도민들 모두가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모를 심은 그 모들이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모내기 저희가 서산 같은 경우에 한 18,208헥타르가 이제 계획이었었는데, 17,741헥타르는 심었습니다. 한 97% 정도가 되죠. 그런데 16.4%가 한 2,900헥타르쯤 되는데, 모를 못 심었습니다. 모를 못 심어가지고, 정말, 못 심은 게 아니라 다시 죽어가지고, 다시 또 재이양을 해야 되는, 다시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 한 2,900헥타르가 될 정도로 심각하죠. 특히 이제 이 재이양의 심각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간척지 부분입니다. 서산농구 AB지구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간척지 AB지구는 바다를 막아가지고 육지를 만든 그 땅이다 보니까 염도가 높습니다. 그 벼 생육이 될 수 있는 염도가 한 3,000 ppm 이 정도로 본다고 그러는데 지금 간호로 A지구 이 간호로가 한 3,600 ppm 그리고 이제 B지구에 있는 분암호가 또 4,800 ppm 이 정도 돼가지고 벼 생육이 어려운 농업용수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뭐 이미 좀 심어져 있는 이런 벼들까지 전부 다 고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그런 심각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논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이 밭농사,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감자, 요즘에 한참 알이 좀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들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가뭄이니까 알이 배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알도 뭐 아주 작고 소출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확 기간이 자연스럽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출도 적게 되고 또 아무래도 품질이 좀 좋은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좀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2중고, 3중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농업적인 측면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업용수 부분도 이게 또 어려움에 아주 직면해 있죠. 우리 서산에 뭐 잘 아시다시피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 살펴보니까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데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한다면 4조 4천 한 575억 원 국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뭐 우리 서산으로 떨어지는 어떤 시세는 한 274억, 0.61%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또 2016년 말로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이제 국세에 납부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 4조 9천억이 넘었습니다. 4조까지 또 국세를 냈는데 우리 그 서산 지역에 떨어진 지방세는 조금 이제 늘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수가 국세가 올라가니까 543만 원 정도. 543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런 많은 그 국세와 지방세 이런 부분에 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그 지역에 지금 공업용수 부족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 공업용수의 어려움을 아산호하고 지금 그 대호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대산 5사는 아산호물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대호물도 좀 추가로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호물도 9%대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호물도 이제 염도가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공업용순환도 지난한 문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지금 현재 서산시 피해는 모를 못 심는다는 거 이 부분하고 모를 심었던 이런 부분도 다시 재이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공업용수의 심각성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생활용수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다른 도내 다른 시군도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또 심한 그런 그 지역이 서산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고 걱정만 또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뭐 다시 대화가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대책 또 장기적인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서산 상황이 거의 뭐 충남 상황에 버금가는 정도로 지역 상황이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타격이 심한데 충남 전체 상황도 어떻습니까? 충남 전체 상황 저도 이제 충남도 상황을 그 이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모내기는 99%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척지 같은 경우가 이제 93% 정도를 완료한 거로 보여지는데 농업용수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척지 논중에 모내기를 했는데 염도 피해를 입는 곳이 약 4,900헥타르 정도인데 뭐 1헥타르가 거의 축구장 하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이게 그렇게 모내기를 한 어린 모가 고사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내륙의 논중에도 노래 이제 지속적으로 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물 마름 현상 또 밭작물에 대해서 한 129헥타르 정도가 작물을 심어놨는데 시들은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생활용수 관련해서는 대청댐, 용담댐, 뭐 보령댐 이렇게 이제 광역 상수원 댐을 통해서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데는 사실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한급수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농촌 지역의 마을 상수도로 또는 소규모 수도 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주로 이제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도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이제 마을 단위 국지적으로 이게 이제 물이 모자라서 생활용수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이제 차량을 위한 운반급수를 해준다든가 병물을 갖다 주는 지역이 7개씩은 한 47개 마을 이렇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런 긴급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업용수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서산, 대산, 석유학단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일부 농공단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수를 쓰는데 국지적으로 공업용수와 관련해서도 가뭄 현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산, 뭐 충남 상황이지만 지금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가뭄 상황이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봐도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 또 대응책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교수님께서 이미 뭐 상황이 수문학적인 가뭄에다가 한두의 처방으로 끝날 것도 아닐 것 같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렇겠죠. 사실은 가뭄은 이미 왔을 때 대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외국의 대가뭄 시 피해와 그걸 대처하는 시간에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장에서 이미 생활용수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계별 그걸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심각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한급수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충남에서는 충남하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이제 급수 조정이랄지 아니면은 도수로를 이용한 용수 공급이랄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선은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충남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남부, 서울 일부,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서 우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절수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체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전공이 이제 수자원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종종 보는데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잠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용수에 문제가 없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내에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 얼마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15년 충남 서부처럼 제한급수를 실시한다 할 때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우선 체감할 수 있는 걸로 쉽게 체감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사용하던 양의 10분의 1뿐이 사용할 수 없다. 또는 전혀 물이 없어서 씻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게 하루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며칠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으면은 이제 그 제한급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큰 그릇을 가지고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물을 저축해 놓는데 받아놓는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사용하고 나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공중 화장실을 찾거나 다른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 아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불편할 거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없어서 식사 준비나 설거지를 할 수 없고 밖에 나와도 식당이 다 문을 닫았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사실 2년 전에 네네.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종종 그런 그렇죠. 일이 벌어졌고요. 실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그만 읍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뭐 2015년부터 쭉 해오신 거지만 급수차랄지 소방차 같은 걸 동원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보령 지역의 그 제한급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충남도에서 급수 체계를 조정하고 도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만 그건 한계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한급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특히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정하에 그런 불편사항을 단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상황을 겪었었고 또 지금 이번에 그런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 내 일선 시군들 왔을 때 대처는 조금 늦다 그런 교수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대응을 뭐 더 철저히 하고 제대로 해야 그런 피해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가뭄에 대처하는 상황을 어떻게들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떤 지방 상수도 시설을 뭐 확충하고 보강하고 광역 상수도 이거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인 것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예측될 수 있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활용수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그 지역 단위로 그 한 달간의 이제 긴급한 가뭄 대책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뿌리 일시적으로 떨어진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운반급수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지금 군부대나 뭐 소방서 또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그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샘물이라든가 먹는 병립 수돗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했다가 그 지역 주민들께서 물이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그 가뭄 때 비상 관정, 지하수 관정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놨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상수원수로 쓸 수 있도록 대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긴급한 대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일위적인 제한급수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 20%, 25% 생활 속에서 또 물을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2년 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적극적인 절수 이렇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절수지원금제라고 물을 아껴 쓴 만큼 저희가 금전적으로 한 3배 인센티브를 그때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절수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때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민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실제 20% 제한급수를 목표로 했는데 19%를 실제 달성을 했거든요. 거의 목표치를 다 달성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주민들께서 나서주는 절수도 하나의 또 다른 또 수원이 되겠습니다. 예. 서산 씨는 지금 어떻게? 이 서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뭐 제한급수 때 직접 경험을 또 했었죠. 우리 서산은 2015년도 10월 8일부터 이듬해 2월 16일까지 4개월간을
보령댐 제한급수가 있었죠. 그때 뭐 엄청났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한급수가 돼가지고 직접 제가 이제 체험도 했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일례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또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 체감이 안 됩니다. 예. 목욕하는 거, 샤워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생활에 살면서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2015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농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572농가에서 뭐 2,145헥타르가 완전히 그 벼가 말라 죽는 그런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해인 2016년도는 조금 나았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450농가에서 뭐 1,420헥타르가 전부 다 이렇게 피해를 봤죠. 어쨌든 지금 그런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단기적인 대책, 지금 당장에 어떤 그 무언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 지역에 저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 말라버리진 않고 저수지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다면 어느 부분 수문 있는 쪽에는 좀 깊게 돼 있어서 예. 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그 물을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물이 지금 13% 남았다. 그게 바로 13%,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물을 어쨌든 써야 되는데 그 끌어올려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수관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저수지와 저수지 연결한다든가 또 하천하고 연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 지금 5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서 8개 지구의 저수지 이 부분을 송수관으로 연결해가지고 물을 좀 갖다 쓰는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관정입니다. 관정을 곳곳에 뚫어가지고 물을 좀 뺐어야 되는데, 제가 이 관정 뚫는데도 사실 예산이 24억 6천만 원 들여가지고 긴급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소형 관정 한 150공, 중대형 관정 19공을 이렇게 뚫고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워낙 가물다 보니까 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허. 이런 또 문제가 있고, 관정을 뚫려고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물이 뺏기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찬성도 하기 어려운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민해지기도 하고 상당히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또 이렇게 노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상 굴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양수시설 설치하고 또 살수차 지원, 아까 뭐 우리 국장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모내기를 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또 그런 일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산불 진압하는 데 써야 될 이 차, 이런 차를 갖다가 살수로 동원해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줘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까지 생긴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심각성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업용수 이런 부분들의 해결책도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대산 지역의 우리 그 대산 단지 같은 경우는 아산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광역 상수도하고 대산 공업용수를 연계해가지고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어떤 그 도수로 관로 공사를 또 이렇게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하루에 한 2만 5천 톤을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생활용수 부분은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아직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한급수가 안 들어오니까. 제한급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보령댐 우리가 이제 90% 가까이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만일에 지금 9%대 아닙니까? 예. 9%, 9.4%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프로테주 따져보면 심각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아까도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제한급수를 막기 위해서 도수관으로 연결해가지고 금강댐을 또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민들, 주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은 말 그대로 철수운동, 물 아껴 쓰기 운동, 이 부분을 2년 전에 똑같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이런 심각성 느끼지 못할 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철수운동, 아주 이 물 절약 운동을 함께 벌여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제 위험 수위에 치닫고 있다 하는 생각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지금 일선 시군 기초단체나 충남도도 그렇고 6월 말에는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6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이제 긴급 대책들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기상청 예보로 보면 비다운 비는 8월쯤이나 돼야 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7월 한 달, 거의 8월까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하는 지금 애써서 버티고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예측하기가 난감하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글쎄요, 저도 뭐 특별한 답은 없는데 일단 아마도 중앙정부하고 그 충남도가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수로를 통한 그 아직 뭐 도수를 통해서 지금 3월 25일 이후로 한 800만 톤 이상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양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최근에 그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약간의 그 수질 문제에 대한 그 언급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댐과 용담댐을 통해 가지고 급수 체계 조정을 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대청댐에서 한 2만 톤 정도 가져오나요? 국장님? 2만 톤 정도 하고. 예, 2만 1,000톤. 예, 2만 1,000톤. 용담댐에서 한 10,000톤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해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일단은 6월 말 그 홍수기 전까지 타겟으로 하고 시나리오를 돌려서 지금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한계가 있고 만약에 그 가뭄이 금강수계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전번 2015년에도 그 제기됐다시피 용담댐의 수리권 문제까지 거기에 붙여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기 그 대책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다음에 국장님, 시장님도 계속해서 하시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자원을 최대한대로 비축하고 물을 아껴 쓰는. 근데 그 부분이 그 농촌에 계신 분들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깨닫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 물이 그 무한재가 아니라 유한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얼마나 그 아껴 쓸 수 있나 하는 부분이 우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장기 그 대책은 있지만 우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장기 대책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가뭄 상황이 장마가 늦게 시작된다면 가정하에 물 절약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했는데 충남도는 가뭄이 늦게 시작된다면 8월까지 비가 안 온다면 6월 말을 기준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는데 8월까지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대응책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월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령댐 운영 관련해서 7월 말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보령댐에서 그냥 단순히 그 수치상으로 설명드리면 20만 톤인데 도수로 운영해서 지금 10만 톤, 11만 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급수체계 하루에 사용되는 예. 그렇죠. 이제 그 3만 톤이 이제 급수체계 조정해서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추가로 들어오고. 13톤. 그러니까 한 순수 이제 보령댐에서 어떻게 보면 공급되는 양은 한 6, 7만 톤 선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군이 갖고 있는 그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 지하 관정 이쪽에서 풀 가동하면 한 8,000톤에서 10,000톤 정도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뭐 긴급 누수 저감 사업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5,000톤에서 10,000톤 정도 우리 8개 시군이면은 그 정도 해낼 수 있고 아까 절수 부분 지금은 이제 강제적으로는 않지만 그게 또 이제 10,000톤 정도 해서 지혜롭게 버텨야죠. 지혜롭게 버텨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정말 한 달간 혹은 2달간의 단기 대책인 것이고요. 저희가 또
저 역시도 이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 대책은 또 대책대로 국가가 해야 될 거,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거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관정 지하수 그 소규모 단위 이제 그 마을 상수도 이런 부분 대부분 지하수 사용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관정을 파도 과거에 나오던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관정 지하 수위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 지하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 건천 하천이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천에 물이 안 흐르는 거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그 물순환이 건전했을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도 지하수가 그 빠져나와서 하천에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순환이 건전한 하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깨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앞으로 관정을 파도 그 물이 안 나오는 그 관정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사실은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 90년도 중반에 그 교토 지역에 그 가뭄이 굉장히 큰 가뭄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책 중에 하나로 그 관정을 상류 쪽에서 많이 파서 실질적으로 하천수로 사용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예 그 수위가 밑으로 내려가서 실제 그 문제가 더 큰, 그러니까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하니까 관정을 이렇게 파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쪽 전공한 분들한테 그 자문과 어떤 그 컨설팅을 받아서 수행을 해야 오히려 그 장기적으로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자원 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의 제한급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지금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지금 비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물을 써야 되고 저장되어 있는 물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5년도에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 또 극심한 그 가뭄이 있어서 제한급수까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당시에 긴급하게 또 이런 그 재난 상황과 같은 가뭄을 맞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긴급 어떤 관정을 좀 파가지고 급수 체계를 좀 새롭게 갖춰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15개 관정을 좀 파놨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긴급 가뭄극복 대체 용수죠. 그래서 만일에 지금 현재 이제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비가 안 오고 있어서 6월 말 지금 거의 뭐 6월 이제 말 치닫고 있는데 7월 중에도 뭐 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분명히 틀림없이 제한급수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서산시로서는 2년 전에 2015년도에 이 뚫어놨던 15개 이 관정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6억 한 8천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뚫어놨는데 하루에 한 6,500톤 정도 공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고 이제 단기 대책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토론해도 특별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있는 물을 잘 활용해야 되고 지하수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나오는 곳을 뚫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하수 이 관정을 잘 활용만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물 전략을 잘 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저는 또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당장 이제 급하니까 관정은 뚫지만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현장 당장 굶어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로 비춰주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대책이 함께 필요한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처방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물을 아껴 쓰는 것을 지금이야말로 꼭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보면
충남도나 일전 시군들이나 정부 차원에서나 보면 대응책들은 많이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항상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되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면은 뒤로 자꾸 밀리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닥쳐야만 그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겠는데 충남도가 갖고 있는 이 장기 대책들 뭐 해수 담소화라든가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뭐 광역 장수 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상단계가. 2015년도에 그 충청남도에서 뭐 2025년 수자원 계획이네요. 그렇죠. 수자원장의 조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남 서부 지역의 이제 생활용수 부족분, 이렇게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 그게 한 10만 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 사업을 반영시켜 놓고 작년 2016년서부터 올해까지 그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충남 서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 충남 서부 지역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뭐 이쪽에 공급되는 10만 톤을 공급하는 그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2021년까지 이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조금 1년이라도 좀 당겨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공업용수와 관련돼서 역시 이제 작년부터 추진하던 것이 그 이제 서산 대산 쪽에 그 석유화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서산시 충청남도 이제 수자원공사가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공업용수 부족분 향후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해달라라고 국가에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올해 한 8월 9월 경에는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건 2020년 앞으로 3년 이내에 해수 담수화 10만 톤짜리가 역시 이제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그 이제 해수 담수화가 뭐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물산업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태안이 됐든 이 보령이 됐든 해수 담수화 설비에 대해서 역시 이제 국가 계획에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시군 단위로 지방상수도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조금 보수할 건 보수하고 확충할 건 확충하고라고 해서 뭐 보령 창동 정수장 개량 사업, 예산 정수장 개량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의 공급 능력도 한편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국가적으로 뭐 지하댐, 지하저수지 이런 논의도 많이 돼 있고 그런 국가 R&D 사업을 우리 충남 서부 지역에 좀 해보고 싶다라고 좀 학계에서 또 연구계에서 또 국가 중앙기관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 담소가 여러 가운데 있고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저수일도 낮고 염도 피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아산호 뭐 사케오 이렇게 이제 담수호간 연계 사업 요거를 며칠 전에 역시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가 제안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각 용도별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들이 뭐 수천억씩 들어간다 하던데 뭐 예산 문제는 정부 사업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보통 뭐 1년씩 걸려가면서 그 타덕성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이 긴급히 필요하고 경제성 효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니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충남 서부 광역 상수도 사업, 해수 담수화 사업 이런 것들이 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서산시도 시 나름대로는 이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서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대한민국 차원에서 이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저는 아주 지금이 적기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신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부권 광역 상수도망 사업 그리고 우리 대산단지와 관련된 해수 담수화의 사업은 이 시급성과 당위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이 예산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매몰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인 대책 측면에서 이걸 빨리 잘 한다면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런 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속히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을 이제 많이 다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관내에 우리 서산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16개가 이렇게 있는데 다는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몇 개의 저수지를 전부 봤더니 이게 정말 가슴을 좀 아프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리 저수지 사실 저수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수십 년간 퇴적이 돼가지고 그냥 평평한 논밭이나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그런 상태고 수문이 있는 쪽에 조금 이제 깊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야 이게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다. 물이 하늘이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가뭄이라고는 재난을 주었지만 인간들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지금 기회를 줄 테니 이 저수지를 빨리 저수지답게 만들어라. 전 그런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차제에 이 지금 저수지가 바닥이 돼 있고 비가 안 올 때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저수지를 준설한다면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가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좋은 기회는 된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매년 똑같은 피해를 당하면서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태풍 같은 하나도 안 지나갔습니다. 그런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를 전설하는데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저수지를 준설할 때 흙을 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준설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토장 문제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가뭄에 관한 한 가뭄 재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그러한 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부분이 저수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이 담겨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전부 다 평지예요. 10분의 1 정도만 물이 담겨 있고 10분의 9는 지금 다 그러면 말아있으니 이 절반 정도만 제대로 저수지답게 저수지 뭐 판파하는 이런 종재기 같은 이런 곳을 양동이 같이 좀 만들어서 저수지를 좀 높이고 나머지 여기 파낸 흙을 여기다 덮어가지고 새로운 육지처럼 간척지를 만드는 것처럼 활용한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정부가 저수지 준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국가가 또는 정부와 어떤 국회가 나서서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다시 저수지 준설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우리 서산시로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8개 지구에 이런 그 소류지라든가 우선 이렇게 지금 그 준설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너무 예산이 뭐 없으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죠. 어쨌든 정부가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저수지 준설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 오죽 답답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교수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뭐 중장기적인 충남도의 계획, 정부에 건의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지금 서산시장께서도 그 답답한 마음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 활용하자는 말씀도 했을 텐데 이 서산 대산 뭐 태안 이쪽을 보면 수원지가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렇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시급하고 지금 대책을 잘못 세우면 이런 가뭄이 일상화됐을 때 타격은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입는 지역이 그 지역이라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수님께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한번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고 특히 시장님 그 준설에 대한 그 생각은 아주 시의적절하시고 전번에 제가 충남도 물관리위원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한 내용하고도 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준설과 같이 해야 될 게 수요 관리,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수요 관리 포함해서
준설 플러스 기존 댐 재개발을 해야 된다. 충남 도에 있는 그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역할이 없는 댐들은 없애더라도 역할이 충분히 있는 지점의 댐들은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준설과 증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물 포켓을 예.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광역 상수도 체계랄지 그 다양한 그다음에 그 사실 해수 담수화도 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한 선진국에 비해서 한 원가가 240원 정도 비쌉니다. 톤당. 그것을 지금 이제 극복을 못해서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말이 조금 빠진 게 하나가 그 상수도 누수 그 사업 문제입니다. 사실은 효과가 가장 큰 게 저는 그 상수도 누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준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산 문제입니다. 항상 여기에 걸려서 2015년도에도 이제 예산 문제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환경부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한 게 이것은 그 충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그래서 충남도에도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그 서포팅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이 그 다양한 수요 관리, 공급 관리를 불구하고도 수자원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신규 수자원도 개발도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는 그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신규 수자원은 개발을 하려면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계획을 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나 개발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짤막하게 말씀드려요. 이 물길도 좀 연결돼야 되겠다. 도로망이 사통팔다 연결되듯이 각 댐과 댐 연결, 이 여러 가지는 물길의 연결 관리해서 물 통합 관리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세 분께 마무리 발언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지금은 뭐 어찌 보면 가뭄에 대한 재난 수준에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떤 뭐 지자체 장 혼자만의 노력도 안 되고 또 일부 측면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가 지역이 충남도라고 한다면 충남도민 모두가 함께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 절약도 해야 되고 함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물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동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부터. 물 안보라는 용어가 있는데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동참해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물복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또 현명하게 나눠 쓰는 체계도 갖춰주시고 또 아껴 쓰는 체계도 같이 우리 주민들께서 동참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수님. 예, 사실은 이제 가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오는 손님처럼 항시 우리 주변에 존재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방법인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가뭄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대처 방안으로서 하나를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라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그 물 절약을 실제 생활화하고 이를 위한 물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던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물 부족 고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년 전부터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우리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공익 광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실감이 난다는 분들 많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물을 아끼는 일, 습관화는 아직 되지 않았죠. 그리고 당장에 또 중장기적인 대책대로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제는 세워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정말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이 아주 평범한 구호,
생활화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